이러다가 대한민국 향후 50년 이내에 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에서 젊은층 남성 공략의 카드로 군모병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와... 20대 초반의 황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청년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죠. 저는 모병제에 반대를 합니다. 그 전에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국민 여론이 상당히 웃깁니다. 아무래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모병제에 찬성을 하고 있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은 오히려 모병제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꿀잼이네. 여성단체는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죠. 진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국방의 의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런 말하면 여성도 총만 안 잡았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단 이딴 소리 할 거죠? 말장난 하지 마요. 총 안 잡았으면 그게 안 한 거예요. 남성도 월경만 안 했지 생리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리휴가 주세요. 이런 거잖아. 말 안 되잖아요. 국방이 뭐야?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안 들었는데 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국방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절대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전 먼저 국민과 국방의 의무를 존중해주는 일반 여성분들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지. 국방의 의무 남성이 지는 거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강하니까. 그래서 여성이 군대 가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또 당연히 남성이 여성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남자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사람이 사람다우면 이 사회는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군대 내가 내 나라 지켰으니까 갔을 땐 좀 족같았는데 군대 갔다 온 거 1도 안 억울하고 자랑스러워요. 소주 한 잔 때리면서 하는 군대 시절 이야기, 그것도 내가 자랑스러웠으니까 술안주로 언제든지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대다수의 남자분들 나랑 생각 똑같지 않아요? 최소한 나라가 군 복무를 한 사람들 비난 안 하고 무시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허구한 날 꼴패미들이 저딴 소리하고 쾅이들이나 여초 카페에서 군무우세, 군캉스, 참전용사 모욕하고 있고, 군대에서 죽은 사람들 조롱하고, 심지어 TV에서조차도 군대 무시 발언들 헛소리 찍찍 해대고 있으니까 빡이 치는 거죠. 쾅이들이나 여성단체들,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신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를 정말 하찮게 보고 저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혹여나 주위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딱 잘라 말해서 대한민국은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여성은 그 국방의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 민주당이 내어놓은 모병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모병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맨 먼저 민주당이 꺼낸 모병제라는 카드, 그 기본 의도부터가 상당히 괘씸해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이고, 다행히 민주당 내에서도 모병제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택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나라를 생각했더라면 저런 소리 못하겠죠. 아직 휴전 중인 국가에서 태평하게 모병제라.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격하게 떡락을 했다 보니까 그 표심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대 지지율 왜 떨어졌는데 대통령부터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랍시고 남성들을 죄다 짓밟아놨는데 당연히 표심이 떨어지죠. 여성 전용 혜택은 엄청 만들어 놓고 같은 나이대 남성에 대한 정책은 나 몰라라 했잖아요.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도 똑같은 사회적 약자예요. 나이만 성인일 뿐이지 사회적으로 쌓은 관록이나 부도 전혀 없는데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기들을 남자랍시고 기득권자에 분류를 해버리고 여자라고 약자에 분류해놨는데 그 20대에겐 얼마나 가혹한 처사예요. 20대 초반의 남자들 병역의 의무를 지죠. 한쪽 성별에는 의무 없는 권리만, 또 다른 한쪽 성별에는 권리 없는 의무만 지게 했는데 표심이 안 떨어지고 배겨? 원래부터 여성 표심 잡고자 남성 표심 버린 거 아니었나? 난 뭐 서태웅인 줄 알았지. 전반전은 버린 거냐? 남성표는 버린 거냐? 나 이건 줄 알았지. 그리고 다녀왔는데 쾅이들 저딴 소리 하는 사회 만들어 놓고 군대 갈 땐 나라의 아들, 군대에서 죽으면 남의 자식이고 조롱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딴 소리 하고도 지지율이 오르길 바랬더라면 그거 양아치 근성이죠. 그래서 돌아선 20대 젊은 표층을 공략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모병제 카드예요. 표심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인질로 삼은 거죠. 이거 영화 아저씨도 생각나네. 님들이 원빈이야? 오늘만 살게?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진짜 오늘만 사는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다 뒤지게 생겼어. 진짜 20대 남성 표심을 원했더라면 저딴 카드는 빼면 안 됩니다. 20대 남성이 군대 갔다 오고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국방과 안보를 왜 인질 삼아요? 국방과 안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표심 얻으려고 국방과 안보에 손을 대는 정치인은 진짜 못된 정치인이고 나쁜 정치인이에요. 올바른 정치인은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병제 드립은 당장의 표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는 짓거리죠. 지금 우리나라는 120만의 정규군과
700만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한 북한과 유사시에 지상전을 벌여야 하는 나라인데 주위 외세 위협이 덜한 나라에서나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모병제라고 그럼 질이 떨어지는 거냐?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모병제는 군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더 심하게요. 그렇잖아도 군인을 사람 대접 안 해주는 이 나라에서 모병제로 바꾸고서 20대 초반 젊은이에게 군대 가라고 하면은 어떤 계층이 주로 지원을 할까요?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부유층들이 고작 200~300만 원 받고 군대에서 목숨 걸고 가려고나 할까? 아니죠. 한 달에 그냥 200~300 주고도 군대 안 갈 수 있다면 지금도 안 가려는 사람 천지예요. 황금 같은 20대에 자유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누가 좋다고 지원을 하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사회가 좋고 사회가 편한데 그럼 당연히 빈곤층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군대는 곧 가난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가지고 군복무한 이들에 대한 이 사회의 조롱은 정말 더해질 겁니다. 군대를 존중 안 해주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그냥 3D 직업의 한 종류가 될 거고 그런 곳에 과연 정예 강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죠.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60만의 병력과 300만의 예비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인한 병력 감축은 현역범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예비군 인력 감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에 전쟁에 병력 많다고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농구 키로 하는 거 아니다. 싸움 덩치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근데 키가 크면 농구에 유리하고 덩치 크면 싸움에 유리하고 병력이 많으면 전쟁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수 정예는 님이 모병제 되면은 소수는 될 거고 군인 대접 적 같은 나라에서 정예는 안 될 거예요. 징병제의 정말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병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100년 전에 군사 강국이었던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은 지금도 강대국이에요. 한국은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라도 되찾았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도 지켜냈고 세계 10대 군사 강국에 들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징병제였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인력에 들어갈 비용을 무기 구입과 개발에 힘썼으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필수입니다. 대신 남자들 군대 가서 빡세게 굴린 값은 사회가 톡톡히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왔을 때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취업에 당연히 가산점 주고 대접을 해줘야 돼요. 2년간 아침마다 1조 전봇대 태극기 보고서 애국가 제창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당연히 공무원 같은 데다가 가산점 줘야죠.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내내 외세의 침입으로 고생했습니다. 지겹지도 않나? 특히나 군인 알기를 개떡같이 생각을 하고 대접 척같은 조선왕조는 비리와 군역 기피로 전 국토를 매번 유린당했죠. 또 그런 꼴을 당해야 정신 차리려나? 군정이 무너진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천년 제국이던 로마 제국도 사람들이 군 복무를 기피를 했고 그 자리를 외국 용병들이 차지를 했고 결국에 오도아키르라는 고투족 용병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말세다 망조가 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서 하는 말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쾅이께서 저한테 댓글로 군대 가서 사람 죽이고 싸우는 거 배운 주제에 뭐가 자랑이냐 이런 글을 올렸던데 군대 당연히 자랑스럽지. 군대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싸우는 걸 배워서가 아니라 지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게 그거다 말할 수 있어도 싸우는 거랑 지키는 건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쿵쾅거릴 수 있는 것도 군인이 이 땅을 지켜주니까 그 무거운 몸으로 쿵쾅댈 수 있는 거지. 안 그렇냐? 그리고 정치인님들아 목소리가 큰 사람들 말만 듣고서 그 사람들 표 받으려고 정치하지 말고 진짜 옳은 게 뭔지만 놓고서 정치를 하세요. 그럼 답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군인 비하한 쾅이야 우리 엄마가 너 이거 챙겨주래. 이거 식기 전에 먹어.